사실 새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입니다.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 누구나 들어가고 싶잖아요. 경쟁률이 높겠죠.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그런 수백, 수천 대 1을 뚫기 위해서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열심히 저축하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사람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으나 저는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까 통화량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일부 전문직 분들은 뭐 급여나 아니면 좋은 직장인 분들은 이제 급여 상승률이 높을 수 있는데 대개는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줘요. 한 매년 4, 5% 정도 올려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 연봉이 뭐 5%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오히려 더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축만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는 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 더 세질 거고 나는 물가 상승률보다 내 연봉 상승률이 더 높을 거야.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게 유효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축소가 빠를 테니까.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근데 대다수의 직장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임원 승진하거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실물 자산이 떠밀려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레버리지에 대한 허들을 조금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듣기는 좋죠. 절대 무리하지 마, 영끌하지 마, 큰일 나, 다 망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폭락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 언제 폭락하나요? 도대체 그 폭락은 언제 오는 거죠? 우리가 당장 듣기 좋은 말에 너무 좀 위로나 사람은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든 연봉 상승률이든 그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일정 부분의 레는 당연한 거예요. 집값은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과거에도 비쌌고요, 현재도 비싸요. 그리고 미래도 당연히 비쌀 겁니다. 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집 마련 쉬웠던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원래 비싼 거예요, 부동산이. 원래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가중치를 달리 두는 거죠. 제 주위에 좀 사업가분들이 많은 편인데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동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렌트로 한강 보이는데 월세 2, 3천씩 주고 살면 되거든요. 그냥 자기 사업체고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집 안 사도 돼요. 자기 살고 싶은데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집을 더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20대부터 5, 60대까지 이제 채널을 보실 거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젊은 층 분들이 실 테니까 20, 3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직장,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든 맞벌이든, 요즘은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 벌어서 막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라면 그 직장이 위치해 있는 지하철 라인이 있을 거예요, 노선이.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그 노선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비쌀 겁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직장 근처니까. 하지만 한 번에 가는 광역 버스 교통편이 있다든지 지하철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갈아타지 않아도 될 그런 지역, 지금 없다면 앞으로 GTX가 새로 생길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굳이 그 처음부터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내가 강남 3구에 등기를 치고 싶다면 송파구 이런데 엘리트라고 센치 이런 거 있잖아요. 초소형 아파트 있어요. 전용 10평짜리. 이런 거 경매로 사면 10억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 최근 기사 보니까 이제 내년 태어나는 아이 기준으로 해서 부부 연소득이 2억 5천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이 파격적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너무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러면 지금 2억 5천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나요, 이게?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이런 세제 혜택이 나올 겁니다. 좀 작으면 어때요? 처음 시작인데 좀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좀 직주 근접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해놓으면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기도 해요. 이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만 많이 줄어도 그럼 그 시간에 뭐 내가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이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말씀대로 한 직장을 여기 평생 인정받아야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30 초반까지만 해도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장 갔다가 속된 말로 잘리기도 하고요. 저 직장 가니 적응을 또 못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전월세를 전전하긴 했지만 뭐 전전이라고 하면 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근처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신월동이었어요. 서울 신월동. 그러면 이게 같은 서울인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당해요. 심지어는 지하철역도 없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가서 다시 타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찍 차를 또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심은 주차료도 엄청 비싼 거예요. 그 기름값에 뭐 주차료에 그 20대 때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때 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버는 거에 비해서 새는 돈이 너무나 많구나. 교통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직장 근처에 딱 붙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뭐 정신건강도 많이 지켜지게 되고 저는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2년 4년마다 도심에 있는 집들은 상대적으로 안 팔리진 않을 거니까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자산을 불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 한 집을 잘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다 그냥 집 사놓고 그냥 잊고 있다가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년 4년마다 옮겨 다니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거기서 12억까지는 예를 들어 내가 뭐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너무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해서 허들을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실수록 20, 30대 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여기저기 좀 많이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야지 그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게 되면 이제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지역 선택을 할 때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건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이제 중개업소 통해서 많이들 사시죠. 이제 그것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집을 사기가 좀 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요 차이가 있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통해서 사세요. 하지만 그것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즉 중개업소 손품 쪽으로 한두 번 가서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토요일은 집 보러 다니는 날이래요. 그래서 주말마다 중개업소에 가셔서 이제 당장 살 집도 보시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거주할 집도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비교군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비교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싸다 비싸다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늘 망설이다가 또 지나고 나면 전에는 몇 달 전에는 그 가격이었는데 절대 못 사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사면 끝 이게 아니라
좀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싸게 살 수 있다. 저기 오면서도 지금 통화했거든요. 근데 좋은 매물이 나오면 계속 찾아가고 관심을 본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새 집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약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 누구나 들어가고 싶잖아요.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가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그런 수백, 수천 대 1을 뚫기 위해서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아니면 뭐 낳는 애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점을 늘리면서 청약에 도전을 하시면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이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독신주의자고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거고 뭐 부모님 모실 일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경매나 금매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싶네요. 요즘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약해도 괜찮을까요? 청약을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셔야죠. 내가 오래 살아도 좋을 지역, 당장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싸다고 해서 잘 모르는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거 오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그 미분양 수치도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정확히 그 지역별로 들여다보시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해서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갈아타기 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저는 참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갈아타기 시기 맞아요. 물론 갈아타기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애초부터 좋은 집을 산 분들. 굳이 나는 갈아타지 않아도 현재 집이 너무나 만족해. 아니면 결혼도 안 했고 애들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갈아타기 수요는 결혼해서 애들이 커가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지도 변하고 애들도 크고 반개수 필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그냥 핵심지에 내가 살지 않더라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좋은 데 사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서 못 움직여요. 일단은 갈아타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팔린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떠나서 잘 안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싸게 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막 욕심을 부리면 당연히 안 팔겠죠. 시장 가격보다 그거를 저는 항상 물건을 팔 때 1000세대라면 그 1000세대 중에 제 물건이 제일 싸게 되나요? 그러면은 전화 미친 듯이 옵니다. 안 팔 수 없어요. 당연히 인테리어 수준은 가장 좋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가장 좋게 또 꾸며 놓거든요. 그러면 안 팔릴 수가 없는데 자꾸 1, 2천만 원 그걸 이제 더 받으려고 4, 5천만 원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마진을 나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습니까? 가장 베스트는 그냥 무릎에 사서 좀 파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깨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면 화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거 10억에 팔았는데 13억이 됐네? 근데 저 8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2억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팔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행동하기 좀 쉬우실 거고요. 또 생각보다 중형, 소형보다 지금 대형 평수는 여전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오히려 지금 시기가 대형 밀려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지인분 지금 해드리는 걸 보면 55평 서울에 55평 아파트가 지금 18억에 나와 있어요. 좀 비싸죠? 비싼 지역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계약금 넣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지금 계좌번호를 갑자기 안 줘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원래는 그 17억 5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던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봤을 때 좀 더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평형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위에 80평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80평이 그 해당 단지 중에 제일 큰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20억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1억 정도만 할인을 해주면 19억이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 평수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또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그런 히스토리들도 이제 등기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55평짜리를 지금 잘 주지도 않는 계좌를 18억에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80평짜리를 이제 1억 정도에서 19억에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럼 평당가로 나눠보면 얘가 더 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게 통하는 시기다. 반드시 어떤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수요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들은 발품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지금 갈아타기에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봅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